listening to your music, want to be free. This Chicago! My brothers is dead and I'm standing here. I told you not to get anything. Yeah, break me. I won't give up. Change me. I won't give up. I won't give up. I won't give up. Now let's make some music. 넷플릭스 영화 비트의 공간은 미국 시카고입니다. 한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거스트 몰로. 그에겐 누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리 먼로. 어거스트는 평범한 흑인 소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종차별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공부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옆 동네에 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일에서 삶의 재미를 가끔 느낄 뿐입니다. 비트에서도 시카고란 공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매우 무서운 공간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총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오거스트가 사는 시카고는 무법천지의 공간입니다. 어거스트의 아버지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추정되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흑인에겐 여전히 삶을 지탱할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군인이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뮤지션이 되는 일 뿐입니다. 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어거스트의 꿈은 사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도 별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총에 맞지 않고 간신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거스트는 무기력한 삶 속에서 작은 일탈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어거스트에게도 단 한 가지 흥미를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힙합 비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거스트의 누나 카리는 런치패드로 힙합 비트를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어거스트도 누나처럼 힙합 비트를 찍는 일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 속에서 어거스트에게 누나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여느 때처럼 옆 동네에서 작은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 어거스트는 자신의 늦은 귀가를 걱정해 자신을 찾으러 나온 누나와 만납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마차를 빚었던 한 소년이 어거스트를 노리고 쏜 총알에 누나가 죽습니다. 어거스트는 그날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 때문에 잃습니다. 어거스트는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 생활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뿐 아니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도 어거스트는 발작 증상을 보입니다. 누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자기 삶의 커다란 의미가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어거스트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집안에 가둔 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어거스트에게 여전히 희망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가 남긴 런치패드와 키보드 같은 음악 장비로 힙합 비트를 찍는 일입니다. 그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힙합 비트를 만듭니다. 힙합 비트를 만드는 일은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죽은 누나를 그리워하는 오거스트가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힙합 비트를 만드는 일에, 나아가 힙합 곡을 만드는 일에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로멜로 리스는 어거스트가 다니는 고등학교 경비입니다. 전직 매니저였던 그의 눈에 어거스트가 들어옵니다. 리스는 어거스트가 대성공을 이룰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포착합니다. 리스는 자기 집에 스스로를 가둔 어거스트를 끈질기게 찾아가 그에게 음악을 계속할 것을, 또한 집 밖으로 나와 세상과 마주할 것을 권유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비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영화 초반에 있습니다. 옆 동네 흑인 소년이 쏜 총알의 이동 궤적은 결국 어거스트의 누나 카리를 죽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총알의 이동 궤적은 어거스트가 거대한 고통의 세월을 딛고 힙합 아티스트로서 성장해 스스로를 가둔 집이라는 감옥을 나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복선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감독이 왜 영화 초반에 카리의 죽음 장면을 자세히 다루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총알은 어거스트의 누나 카리의 머리를 관통해 결국 어거스트의 가슴에 박힙니다. 카리는 죽고 어거스트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거스트는 죄책감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총알이 보인 궤적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힙합 비트를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던 누나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어거스트의 가슴에 꽂힌 겁니다. 누나 머릿속에 있던, 추상적으로 남아있던 모든 힙합 비트가 총알이란 매개체를 통해 어거스트의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결국 여기서 총알은 누나의 죽음이란 비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누나의 재능을 상속받는 어거스트의 운명,
카리와 어거스트의 운명적 연결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거스트는 힙합 비트를 만들며 죽은 누나의 삶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그에게 힙합 비트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화 비트는 한 흑인 소년이 어떻게 PTSD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세상 밖으로 나와 힙합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세련된 힙합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영화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 그들의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일 겁니다.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한 미국 사회인데 그들의 세상에서 흑인은 여전히 차별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경로가 아직 예술이나 스포츠밖에 없는 건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공포의 공간,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소년의 정신적 성장을 잘 보여준 영화라는 점에서 거침없이 추천하고 싶은 명작입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관장 박진우였습니다. 오늘도 B급 감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